이 팔자를 분석할 때 월지 시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나의 육체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곳은 오로지 월지뿐이죠. 이 부친과 모친의 도움으로 나를 만드는 공간이기에 이 부친의 기운이 이 모친에게 전달되고 엄마 뱃속에서 성장한 후 밖으로 나온 생명체가 바로 나 일간입니다. 따라서 이 월지는 육체, 물질, 환경, 이 심리의 변화를 주도하기에 월주를 기준으로 남과 여, 순행과 역행을 따져서 이 육체, 물질, 환경, 심리의 변화를 살피는 것을 대운이라 부릅니다. 다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기준은 대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주팔자 원국으로 이 월지의 시공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월지에서 원하는 글자나 오행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 시공론 책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고 여기서는 통변 중심으로 살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 원국을 분석하는 핵심은 이 월지에서 원하는 오행이 사주팔자 원국 어딘가에 있다면 그 시기에 발전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궁의 나이를 고려하여 언제 발전할 것인가를 읽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살짝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술병인 신의 신묘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이 46세 무오년에 차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갑술년, 병인월이니 이 임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기가 필요하죠. 수기가 있어야 먼저 이 안정적인 뿌리를 내리고 임갑병 조합으로 성장하면서 교육, 공직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뿌리 내림을 도울 수 있는 글자는 유일하게 이 일지, 해수뿐이기에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 궁의 연령으로 따지면 38세에서 45세쯤에 이 시기에 본인이 발전하거나 남편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예로 무오년에 이 남편이 차관으로 승진한 이유를 이 병화와 이 무오년의 무토가 관인상생하여 승진했다라고 판단하면 이 일지해수는 상관으로 관을 극하기에 흉신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차관에 오를 정도로 고위 공무원이기에 흉신과는 거리가 멀죠. 또 월간 병화와 일간 신금이 병신합하고 이 해수는 일지에만 있기에 신금 일간 성정이 이 방탕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이 방법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과연 내 사주팔자 어느 궁위에 이르렀을 때 발전할 것인가, 또 어느 궁위에 이르렀을 때 지체될 것인가를 굵게 살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어느 해에 승진할 것인가를 살피려면 대운과 세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사주팔자 원국의 정해진 시공간 좌표는 대운과 세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로 원국에서는 흉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대운에서는 좋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를 가정하면 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 갑오 신사 계사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56세 2016년 병신년 상황으로 이 젊어서부터 다양한 사업을 해오다가 대규모 식품계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5월이네요. 5월의 시공간에서 가장 필요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수죠. 하지만 팔자 속에서 보니까 이 수기는 이 축토 속의 개수와 이 시간에 있는 개수뿐입니다. 이 5월의 시공간에서 원하는 임수는 없지만 이 수기가 약하기에 이 나쁜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5월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공간이기에 이 사주처럼 화기가 강하다고 강한 수기를 용신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수기가 강하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열매가 맺어도 상하기 때문이죠. 이 사주는 개수가 강하지 않기에 또 연지에 있으니까 이 조상의 음덕이 있고 또 이 시간에 이르러 이 궁위에 이르러 발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의 궁이니까 46세에서 53세 사이로 그 시기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죠. 다만 이 구조의 단점은 544로 이 직업궁 월지와 동일한 오행이 3개나 있으니 명백하게 직업 변화가 잦을 수밖에 없고 또 오축, 이 탕화 작용으로 성격이 급하기에 사업을 시작하고 닫는 것이 급합니다. 장점이라면 주저함이 없기에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자, 다음을 볼까요? 을사, 기묘, 기사, 병인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는데 10여 년 전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48세 임진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구조는 묘월이네요. 묘월에 태어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수기가 필요한데 사주팔자 어디에도 이 수기가 전혀 없기에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화기가 탱천한 사주 구조들은 육체를 활용하는 군인, 경찰, 교도관과 같은 특수 조직이나 이 전문직에 어울립니다. 일반 사회에서 활용하면 이 물리치료사처럼 활인업에도 이 적합한 구조죠. 또 이 구조에 따라서 요리사도 가능한데 수기가 전혀 없고 이 인사형으로 살아있는 것을 이 화기에 가공하니까 이 튀김이나 통닭집에 어울리고 수기가 있다면 찌개, 탕에 어울립니다. 그리고 수기가 넉넉하다면 인사형으로 이 가공하는 구조인데 이 물탱크 속에 활어, 인목을 활어라고 생각하면 이 인목, 활어를 이 사화로 가공하는 횟집에 어울립니다. 이 구조는 이 수기가 전혀 없어서 인묘 생기가 살기 어렵고 이 묘월에 싹이 성장하는 과정에 이 육체가 상해서 단명할 수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이 묘사, 이 묘에서 사의 시공간 흐름이 바르기에 45세까지는 순탄하게 발전하지만 시간의 병화, 대략 46세에서 53세로 이 묘월의 수기가 필요한데 일지사화에 의해서 말라가다가 이 묘목이 병화까지 만나면 더욱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기사일주인이 이 시주는 이 순차적인 흐름으로 뭐 임신이나 계유와 같은 간지를 얻으면 좋은데 이 병인으로 역류하면서 인사형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임진년에 간절하게 필요하던 이 수기가 들어오면 이 8개의 글자들은 모두 임수를 향해 우르르 달려들어 이 생명수를 탐하기에 임수가 상할 수밖에 없죠. 이 목이 타는 상황인데 극히 소량의 물을 마시면 갈증만 더하게 되는 거랑 같습니다. 이처럼 팔자에 없는 글자가 올 때에는 사주팔자 구조를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마치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는 운이 온 것으로 사주 전체의 균형을 깨트리고 흉한 일이 발생합니다. 무인을묘 무신 무오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27세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1986년 당시 재산이 수천억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월지가 묘목이네요. 이 묘목은 수기가 있어야 성장을 하는데 연월에 이 수기가 없으니까 이 학업과 인연은 길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니까 을무 조합이 있는데 을무, 을개무 이 봄에 사용하는 에너지이죠. 자리를
박차고 이 밖을 향하여 나가며 이런 이유로 일찍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연주와 월주에 이 을무조합이 있는데 이 을무조합은 이 조상, 부모가 교육, 공직에 인연이 깊고 또 일간이 이렇게 사업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해외 혹은 국가 정책 또 국가 관련 사업 등과 인연이 깊은데 그럼 어떻게 이 수천억의 재산을 축적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주가 을묘로 이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공간 흐름이 인, 묘, 신의 흐름으로 인목 뿌리가 이 묘목으로 드러나고 일지 신금에 이르면 이 성장한 나무들을 벌목하기에 이 수확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 그대로 봄에 모내기 하여 키우고 여름, 가을에 수확하는 흐름인데 이런 일련의 흐름이, 일련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재물이 모두 이 일지로 들어오기에 이 모두 일간이 취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열매 수확을 돕는 인자가 있는데 바로 이 시지에 있는 오화입니다. 이 오화는 묘신 합으로 이루어진 열매를 이 오중병화가 부피를 확장시키고 또 오중정화로 이 신금의 열기를 가하여 자극하면 이 낫과 같은 신금은 인묘 목들을 쉽게 벌목하고 제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수기가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생목으로 성장하기에 이 벌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른 나무는 낫으로 빠르게 수확하지만 이 물이 많은 나무는 이 벌목이 어렵기 때문이죠. 이 사주는 목을 금으로 수확하여 이 재물을 모으는 사주팔자 구조입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볼까요? 을사, 을류, 개미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인데 2003년 개미년과 2004년 갑신년에 이 물려받은 땅값이 폭등하였습니다. 이 천간에서는 을을을개 모두 밖을 향하니 이동이 심하며 또 이 월주가 이 을류이니까 이 재물을 이 수확하는데 이 흥미가 많습니다. 다만 앞에 본 거랑은 좀 다르게 이 연월에 인목이 없고 이 을목만 있으니 이 뿌리 깊은 나무는 아니기에 수확해도 재물이 크지는 않습니다. 연지에 이 사화가 월지와 일지의 유금을 자극하면 이 유금은 반드시 수기를 만나야 그 갈증을 해소하는데 일지까지는 그 수기가 전혀 없다가 시간의 개수에 이르면 이 개수가 시간에 있기에 두 개의 유금은 반드시 개수를 향하여 폭발적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주팔자 원국은 46세 이후에 뻥튀기 하듯 재물을 축적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003년 개미년은 대략 39세쯤인데 이 천간에서 이 개수를 만나니 땅값이 폭등하였고 46세에서 53세쯤까지는 더욱 많은 재물을 축적하지만 54세 이후 이 미토에 이르면 시간이 역류하면서 이 재물 손실이 우려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재물을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모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주팔자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주 구조에도 땅값이 폭등하여 한순간에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유축, 유축, 정유자, 정신임, 유축진, 사축진, 축진 이런 조합은
재물과 인연이 깊을 뿐 아니라 빠르고 많이 축척합니다. 늘 말해왔듯 유금 팝콘이 개수에 폭발하듯이 튀겨지기 때문이죠. 신축 계사 신유 병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로 이 37세 정축년 이후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이 45세 을류년에도 경마에 중독이 되어서 이 고액 베팅으로 이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던 이 사주팔자와 이 사주팔자 구조의 좀 차이점 볼게요. 이 사주구조에서는 사유축 삼합운동의 완성점인 이 축토가 연지에 있고 그 위에 신금이 있으니 도플갱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신유 일주, 이 시기 31살에서 45세 사이에 이르면 이 사화에 의해 자극받은 이 신유 시종자들이 월간 개수에 풀어지는데 이 수많은 금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 개수를 향해 달려들기에 그 성정이 급하고 경쟁적으로 먼저 취하려는 성향이 강한 겁니다. 마치 불이 나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출구가 하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탈출하려고자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걸 상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조급한 성정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빨리 크게 돈을 벌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차근차근 벌어들이는 돈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도박, 투기, 한탕주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취해야 할 재물 창고가 연지에 있고 그 위에 신금 경쟁자가 선점을 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이 재산을 경쟁자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고액 베팅 도박을 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주 원국에도 돈이 있음이 분명하죠. 먼저 이 사유축 삼합운동으로 이 재물에 대한 이 지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이 또 4월의 시공간을 충족시켜주는 이 개수가 강하게 있지 않아서 좋은 구조입니다. 즉 부동산 전문가요. 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모두 사유축 삼합과 이 개사월의 시공간이 좋아서지만 도박, 투기의 한탕주의 성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개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유축 삼합은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고 축토에 저장하는 시공간 흐름이죠. 사주에 이 금이 많으면 재물에 지대한 흥미를 보이는데 이런 조합이 무엇이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사유축, 유축, 유축진, 사축진, 축진 이런 것들은 재물과 인연이 깊습니다. 자, 그러면 좀 또 볼까요? 임진, 이민, 갑오, 갑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55세쯤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지에서 인, 오, 술, 시공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네요. 임수로 이 임목을 키우고 오화에서 열매를 맺고 또 이 술토에서 시종자를 저장하는 순탄한 흐름입니다.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드러났다면 이 임갑병 3자 조합으로 의료 교육에 종사하면서도 이 재물을 축적하지만 이 일시가 갑갑으로 조금 답답하네요. 하지만 이 구조의 좋은 점은 인월에 필요한 이 수기, 필요한 임수가 연가월에 있다는 겁니다. 임목을 키우면 이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이 과정이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임갑병 조합의 단점은 이렇게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남자가 55세쯤에 부자가 된 이유도 동일합니다.
자, 이민경술 을미 이모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초년에 학업에 집중하였지만 임자운에 방황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5세 이후에 이 사업으로 성공하여서 큰 백화점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연, 월, 시에 인호술 삼합이 이루어지지만 인, 연에서 오, 시로 또 술, 시에서 이, 월로 그 흐름이 바르지 않으며 이 중간에 미토까지 켜서 이 술미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공간이 틀어지고 평탄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간 거죠. 다만 이 모든 화기가 이 술토, 이 화기가 결과적으로 월지 술토에 담기기에 이 사회궁이, 직업궁의를 상징하는 월지에 모든 재물이 모이고 그 위에 경금, 경금이 이 술토를 지키면서 일간을목과 을경합하는데 이에 따라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 결과물을 일간이 취하는 흐름입니다. 만약 이 월주가 이 경술이 아니라 병술, 무술, 임술처럼 일간과 합을 하지 않으면 일간이 그 재물을 모두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을경합은 열매로 이 재물을 추구하는 욕망이 강하고 이 일시에 있는 오미, 중력 에너지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욕망이 강하죠. 이 을경합은 반드시 화기로 이 열매를 키워야 확장을 하는데 이노술과 이 오미가 그 열매의 부피를 크게 확장합니다. 근데 또 이때 화기가 너무 강하면 열매가 타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임수가 적절하게 수기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연가월에서 이 경임 조합을 하고 있기에 이 딱딱한 경금이 수기에 풀어지면서 물렁거리듯 이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방황한 건데 임자대운에 방황하고 이 행실이 바르지 못한 이유도 모두 동일한 이유입니다. 자, 일주에 이르면 이 술월의 시공간에서 필요한 이 화기, 이 오미를 이 술월에 보충하기에 그 시기부터 발전하였습니다. 임신, 임자, 신유, 임진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고속버스 소장으로 재직하다가 56세 퇴직하고 이 도의원에 3번 출마했으나 모두 낙방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는 잘 베푸는 성격이지만 가족에게는 인정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인이 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주 구조의 특징은 뚜렷하죠. 이 신자진 삼합이 이 임수와 조합을 하여서 이 흐르는 물처럼 방탕의 상이지만 그래도 이 일주가 신유인이 이 수기에 풀어 방탕하려는 물의 성정을 안정시키고 물의 가치를 이 미네랄 워터로 바꾸어 총명한 구조입니다. 이 수기의 성정대로 유동의 직업을 택하여서 이 고속버스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이 지지, 신자진 삼합은 일정한 틀에 얽매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니까 장사나 이 사업에 어울리지만 이 신유를 이 월주 수기에 풀어내기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 사회, 직장에서 활용합니다. 또 이 시지 진토에 이르면 이 54세 이후가 되겠네요. 이 54세 이후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데 이 54세 이전에는 흐르는 물처럼 멈추지 않는 유동의 특성의 직업을 갖다가 그것을 활용하였는데 이 진토에 이르면 물의 흐름이 멈춰버리기에 더 이상 운송회사에서 일하지 못하고 퇴직한 겁니다. 더 이상 흐름이 없는, 유동의 흐름이 없는 고정된 공간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이 도의원에 도전했지만 이 사주팔자 어디에도 이 지지자들이 전혀 없죠. 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주팔자 원국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저승사자만 가득하고 유일하게 이 진토 속의 을목들은 지지자지만 진유합으로 또 을목의 이 생기가 상하고 또 수기에 응결되어 지지자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 팔자에 없는 명예를 취하고자 노력했으나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자, 무자경신 임진, 갑진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1992년 임신년에 이혼하면서 이 25억 상당의 휴게소를 위자료로 받아 관리하는데 1994년 갑술년에 이 대학생 딸이 맨홀에 빠져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의욕도 없고 이 휴게소도 운영하기 싫어서 이 병자년에 휴게소를 타인에게 임대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사주 원국에 임수도 있고 또 신자진 세 글자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기가 흘러다니다가 이 진토의 흐름이 멈추는데 이 나이가 38세에서 45세 사이니까 재물이 이 시기에 모입니다. 또 수기의 특징대로 이 휴게소를 위자료로 받았는데 이 수많은 차량이 물처럼 끊임없이 오고 가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신자진 삼합과 임수는 모두 흐르는 물과 같은 속성이 강한 것입니다. 물이 흐르다가 멈추면 물탱크처럼 물을 축적하기에 45세쯤에 이 임신년에 25억이라는 큰 재물이 들어온 것이죠. 그럼 이 갑술년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갑술년에는 이 신자진 삼합과 이 술토가 삼합충하니 이 진토의 물탱크가 터지고 그 위에 있는 갑달이 홍수에 떠내려 갔습니다. 신자진 삼합은 수기의 낙하와 같아서 폭포수처럼 추락하는 물상이요. 진토는 습한 땅이니까 진술충으로 열리면서 딸이 맨홀에 추락해 사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단편적으로 판단하면 오류를 범하는데 이 사주에서 자식이 불미한 이유는 월주 경신이 이 갑진을 충하여서 갑 생기가 상하고 또 이 진진으로 수기의 흐름이 탁해지면서 진토 속에 을의 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일시에 진진 또 술술은 배우자 혹은 자식과의 인연이 박하여서 이혼, 사별, 불임, 입양, 또 자식의 지체장애, 또 이 지능 저하 문제가 생깁니다. 진술, 충은 자궁편이라고 부르며 유사한 물상이죠. 물질을 얻고 남편과 이혼했으며 자식을 잃었습니다. 만약 남편과 사별했다면 이 자식을 잃지 않았을 건데 유사한 예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임자, 을사, 병진, 임진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이 남편과 사이가 나빠서 우울증이 있고 이 결정 장애가 있으며 이 자식은 총명한데 이 13세 이후에 학교 폭력의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아들에게 이 폭력을 행사하여서 이 병신년 당시 우울증의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데 이 아들은 20세의 부친의 요구로 골프 대학에 들어갔으나 방황하다가 자퇴했다고 합니다. 자, 이 구조도 일지 진토에서 이 연주 임자 수기의 흐름이 멈춥니다. 따라서 일지에서 이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데 내가 혹은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이 일과시에서 진진으로 복음하기에 이 배우자와 자식이 서로 밀어내면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진진으로 수기
수기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정신과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또 진토 속에 을목이 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정신적으로 이 답답함을 느끼기에 우울증, 결정장애, 대인기피증, 집착, 공황장애가 생기고 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육체가 상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이 경금이 어딘가에 있어서 이 많은 목기들을 수렴하고 을경합하여서 이 일간 병화의 빛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래야 일간이 할 일이 생기는데 이 경금이 없으니까 이 놀고 먹는 형상이라 이런 이유로 이 자신의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자, 을의 무자 경신, 경진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신유년에 부인이 물에 떠내려가 사망했습니다. 이 구조도 이 신자진 삼합이 보이고 이 해수가 또 보이네요. 신자진 삼합에 이 해수까지 있으니까 이 진토에 물이 차면 자식의 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일주가 경신으로 이 살성이 강하여서 불임이나 자식이 생겨도 이 자식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인을 상징하는 재성, 이 을목이 이 연에 멀리 있으면서 일간과 합하지만 이 일지를 보니까 신금으로 이 을목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는 첫 부인과 이혼, 사별하기가 쉽습니다. 이 을목이 연에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을목이 일지 신금으로 들어오면 이 금기에 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35세에서 38세에서 이 45세쯤에 그런 기운의 영향을 받을 것인데 이 신유에 더욱 흉한 이유는 이 신유의 을이 상하고 시지 진토와 신유, 유진 합하면서 이 탁한 진토 속의 을이 합으로 묶이고 상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유해진 조합으로 삼자 조합으로 부르며 이 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리하면 이 신자진 삼합 물상은 추락, 홍수, 해일, 쓰나미와 같고 이 운에서 이 생기가 상할 때 이 부인이 물에 떠내려가 사망한 것입니다. 또 이 자월의 시공간은 이 어딘가에 병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일주와 또 이 시주는 오히려 병화의 작용을 약하게 만들기에 이 배우자와 이 자식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문을 볼까요? 자, 개축 병진, 병자, 경인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 갑신년 병자월 무인일 무오시에 결혼하고 이 푸켓 섬으로 신혼여행을 간 다음 날 이 아침에 태국 대지진으로 이 해일에 사망했습니다. 이 구조는 이 진월이기에 이 수기가 필요한데 이 연주에서도 이 개축을 얻어서 조상 음덕이 있는 거죠. 또 이 병진 월주는 이 발전된 에너지를 원하는데 예로 이 무호라고 해볼까요? 무호 같은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월지 진토에 있는 이 을목들이 성장하고 이 일지 오화에서 수렴작용으로 열매를 맺고 만약 이것이 경신시였다면 그 흐름이 아주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 진토의 을목과 이 경신이 을경합하여 일지 오화의 지장간 병화로 부피를 확장하고 또 이 무토에서 안정적인 터전에서 경신 열매가 이 존재 가치를 뚜렷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여명은 이 병병으로 이 환하고 밝으며 이 진토 속의 을목들이 이 새싹들이
병화를 향해 가니까 교육, 공직에 어울렸던 겁니다. 또 일주가 병자로 이 진월의 이 수기를 채워주니까 이 결코 나쁜 에너지가 아니고 이 자진, 신자진의 자진에서 이 신금이 없어서 삼합을 이루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는 갑신년에 신자진 삼합으로 일지와 합하면서 결혼 정년기에서 이 결혼하는 운이었고 만약에 이 여명이 결혼을 했었더라면 이혼하는 운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갑신년인데 이 신자진 삼합을 이룬 후에 유동의 특징이 강해지면서 그 위에 있는 갑목의 생기가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사주가 그러하였고 위에 맨홀에 빠진 딸이 그러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사주 예문들이 모두 신자진 삼합 위에 갑이 있는 구조들이었습니다. 일지자수, 이 배우자는 나쁘지는 않지만 이 신자진 삼합과 갑신년이 만나서 결혼하였으나 이 신자진 삼합으로 파도가 일어서 이 갑생기가 떠내려가 사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무술계의 신묘, 무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자, 2005년 48세 상황인데 이 30대부터 이 철강업으로 700억을 벌었고 350억은 부인 명의입니다. 이 갑신년에는 경유와 외도를 했고 이 을류년에 이 부인이 외도를 추적해 밝혀냈는데 이 재물과 인연이 없어 보이는 구조인데 어떻게 700억이나 축적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해월이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해월이니까 정신이 삼자 조합을 이루면 이 팝콘을 튀기는 것처럼 재물을 빠르고 크게 축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술토에 정화와 신금이 있어서 이 정화가 신금의 열기를 자극하여 이 해수에 풀어지고 또 일지 묘목으로 이 싹이 드러납니다. 즉 술, 해, 묘 이 시공간 흐름이 바르고 또 이 정신임 삼자 조합으로 팝콘 튀기듯 재물을 쉽게 모으는 거죠. 일지 이 묘목이 이 무토를 장식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53세까지의 흐름은 시공간 흐름은 좋은데 이 54세 이후에 이 술토에 이르면 시공간 간격이 너무 넓어서 흐름이 바르지 않죠. 이 구조는 이 해월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들이 모두 연주, 이 무술에 있기에 조상의 음덕이 좋고 국과 자리와 인연이 깊기에 이 철강업으로 재산을 모았던 것입니다. 또 어느 일정 시점에서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연, 월, 일의 시공간 흐름이 바르기에 평탄하게 이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신축 계사 기해에 경호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약사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2010년 경인년에 이 재미 삼아서 소액을 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2011년 신묘년에 이 주식과 선물환에 이 거액을 투자하여서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이니까 대략 50세 즈음이니까 사주팔자 원국에서 이 경금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 시간의 연령은 46세에서 53세 사이로 이 경금 열매를 보았으니까 이 물질에 지대한 흥미를 느끼는데 특히 경호는 이 화기로 열매를 확장하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죠. 또 이 십신으로 일간 기토의 심리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인간의 심리, 행동 중에서 이 사회 규율이나 윗사람의 지도,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는 특징을 상관이라 부르죠. 일탈, 방종, 불법 성향을 가졌기에 이 국가 사회에 정해진 법규, 규범을 깨고 자신만의 독특한 기준점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를 상관경관이라 표현했고, 이 정해진 원칙과 대립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심하면 불법 비리로 이 감옥에 가거나 육체가 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상관의 좋은 점은 이 정관으로 고착되고 이 오래되어 낡은 문제들을 혁신하여서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그래도 기존의 세력, 기득권과의 대립은 피하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는 연지 축토가 이 사축합을 하고 있고, 천간에서 이 신경으로 이 사유축 삼합의 속성이 강하니까, 그러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 뚜렷한 겁니다. 이 연주, 신축과 일지 이 해수로 이 사화의 속성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기에, 무겁게 만들어 버리기에 이 쉽게 하지만 발현되지는 않죠. 이 십신으로 이 사주를 판단하면 이 계수와 이 해수를 제물로 간주하여서 이 물질의 욕심이 많다라고 보지만, 이 먼저 십간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기는 어둡기에, 무겁고 어둡기에 동하기 어렵고, 이 화기는 가볍기에 이 움직임이 빠른데, 이 속성은 절대 불변이면서 그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월지사화는 빛처럼 빠르지만 이 신축 또 해로 둘러싸인 이 사화의 속성이 무거워졌고, 또 내부에서 안정을 원하는 이 기토는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에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이유로 이 약사로 성실한 삶을 살다가, 그럼 왜 하필 이 50세쯤에 이 선물에 투자하여 재물을 탕진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경금이 물질을 상징하고 오화로 이 부피를 확장하려는 욕망이 강해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일탈과 방종을 상징하는 에너지, 이 경금이 46세에서 53세 사이로 기존의 틀을 깨고 일탈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경금이 있으면 무조건 일탈을 꿈꾸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예로 경오가 아니라 경자였다면 더욱 무거워진 이 경금은 보수적인 성정을 보였을 것이고, 또 보수적인 행동을 보였을 것입니다. 오화의 자극을 받은 경금은 가벼워지면서 빠르게 동하고 일탈 행동을 한 건데, 이 경인년에 일탈인자가 동하였고, 그 성패는 이 사주팔자 원국구조를 참조하여서 읽어내는 겁니다. 또 이 월제시공간을 한번 볼까요? 이 월제시공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4월이기에 이 꽃을 활짝 피기 위해서는 이 약하게 개수의 발산 에너지만 필요하기에, 이 월주, 개사의 작용이 좋고, 이 연주, 신축, 개수의 쓰임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4월에 꽃을 피려면 예로 이 신축이 아니라 신묘 연주처럼 묘목이 사화에 들어와서 꽃을 피우면 마치 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조상의 음덕을 계속 받아내는 것이죠. 또 이 묘목의 결과적으로 시간에 있는 경금과 을경합하고 오화에 의해서 열매를 확장하는 흐름이기에 이 묘목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주 전체에 을, 묘가 없으니
아무리 이 오화가 이 경금 열매를 확장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 물상에 비유하면 을묘 장사 미천이 없기에 이 경금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이 금방 바닥나서 다시는 재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을묘가 있다면 사업의 망에도 항상 어디선가 이 자금줄이 생겨서 오뚜기처럼 재개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일지해수입니다. 일지해수로 이미 개수가 있어서 충분한데 해수의 응축 에너지가 이 사화를 충 해버리면 어두워지는 거죠. 즉 38세에서 45세 사이에 삶이 어두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사주 원국에서 암시하고 있는데 시간에 있는 경금과 맞물려서 경인년에 그런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